중국에는 철판도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 마지막 장에는 흰 깃털의 새가 산 이곳에 부딪혀 죽다 라는 문장이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산봉우리 사이를 날고 있는 검은새 4마리와 벽에 부딪혀 피를 흘리며 추락하고 있는 흰 새가 보이는데요. 그동안 흰 깃털의 새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흰 백자와 깃 우자를 합치면 습자가 됩니다. 이것은 습근평, 즉 시진핑의 성씨와 같은 글자가 되면서 철판도는 시진핑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공청당과 상하이방 사이 차기 주석 자리를 놓고 대립하던 때 서로의 후계자들을 저격하며 한치 양보도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한 결과 중국의 두 파벌은 조용히 있던 태자당의 시진핑을 주석으로 세우기로 하며 두 파벌은 서로 합의를 합니다. 상하이방은 시진핑을 바지 주석으로 생각했고 당시에 중국의 주요 요직과 이권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후진타오 주석 때처럼 반쪽짜리 주석으로 만들어 자신들이 차후 권력을 잡을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시진핑은 조용히 상하이방을 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인맥들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은 부패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반부패 운동을 펼치면서 상하이방 관료들을 수청하기 시작하자 부정부패에 연루된 한 관료가 복수하기 위해 미국산 스나이퍼 라이플을 구매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우융캉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시진핑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그를 체포했는데요. 저우융캉 역시 시진핑을 암살하기 위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시한포탄으로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베이징 군병원에서 시진핑이 건강검진 받을 때 독극물을 주입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어쩔 때는 성공할 뻔하기도 했는데요. 2017년 인민대회당 회의가 끝난 후 주차장에서 전용 차량에 탑승하려던 순간 폭발이 일어나 시진핑은 복부에 부상을 입어 긴급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무려 9번째 암살 위험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암살 위험이 점차 수위가 높아지자 상하이방 세력을 무차별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의 마윈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마윈은 장쩌민의 장남 장맨헝과 가까운 지인 관계로 대표적인 상하이방 인물입니다. 마윈은 지난 엔트그룹 상장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했다가 시진핑이 화가 치밀어 올라 엔트그룹 상장을 무기한 연기시켜버린과 동시에 마윈이 갑자기 실종되면서 중공이 마윈을 신비하게 맞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전력난과 헝다그룹 사태 역시 시진핑의 상하이방 죽이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중국발 금융위기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헝다그룹이 진행하던 사업 중 가장 큰 규모가 27조 규모의 하이난 지역 공사였습니다. 시진핑은 이 공사를 중지시키며 상하이방의 자금력을 부수려고 하자 헝다그룹은 미리 수익 대부분을 배당으로 빼돌리고 그룹에는 뒷담화 건물과 중국 국영은행에서 100% 대출한 부채를 무기로 배째라는 맞대응을 해버립니다. 거기다 헝다그룹의 300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까지 합하면 1000만 명 이상이 정부의 불만을 가진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쩌민의 상하이방 사람들은 시진핑의 탄압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서 대놓고 시진핑을 암살하려고 벼르고 있는데요. 시진핑 집권 이후 수만 명의 부패 호랑이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장쩌민파인 라이 샤오미는 사형을 받은 첫 부패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도 장수성 공안국 간부인 로원진이 난징 대학살 희생자 기념 행사에서 시진핑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상하이방 경제 세력과 공안 그리고 시진핑 세력 간의 치열한 권력 암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방 세력에 투자를 했거나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과 투자처들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민연금 역시 중국 헝다그룹에 5년간 410억을 투자했다가 올해 42억을 손실을 보면서 중국 내부 암투가 절대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철판도의 예언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